이것만은 꼭 쓰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LG전자가 이제 채용을 시작했고요.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그쵸? 한국영업본부 B2B와 B2C로 이번에는 이렇게 나눠서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한국영업본부 영업관리 이렇게 뽑았던 게 조금은 정설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B2B와 B2C로 나눠서 뽑는다라는 거는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들? 한번 대답해 볼까요? 죄송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나눴다라는 거는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즉, 각각의 채널, 그러니까 자, 어느 곳에 영업을 해야 되는지 영업 대상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중요하겠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물건을 예를 들면 이 에어컨을 A라는 에어컨을 생산을 했어요. A라는 에어컨을 생산을 했는데 이 에어컨을 자, 내가 일반 A라는 아파트에 사시는 30대 우리 주부님들에게 팔 것인지, 또는 내가 자, 명동 스타벅스에 이것을 설치할 것인지, 자, 둘의 성격은 어떨까요? 완전히 성격이 다르죠. 자, 이 경우를 우리는 보통 B2C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 경우는 B2B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고객 타겟팅을 어떻게 해주는지를 여러분들이 먼저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이거를 앞선 인트로에서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개인 컨텐츠 쓸 때, 자, 한국영업본부라는 것도 자체도 생소한데 이거는 볼 필요 없고요. B2B와 B2C로 나눠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떤 경험을 써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어떤 경험을 써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면 답도 없습니다. 막상 쓰려고 했을 때 고민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안을 드리고 싶냐면, 이 어떤 경험보다는 내가 어떤 대상 또는 고객을 대상으로 무엇인가를 했던, 무엇을 했던 경험이 있는지, 이게 꼭 비즈니스가 아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꼭 비즈니스가 아니어도 상관없으니까 이 했던 경험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드러내준다면 훨씬 더 접근하는 방법이 B2C냐 B2B냐 이렇게 쉬워질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상세 내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세 내용을 보시면 B2B의 영업관리죠. 그리고 B2C의 영업관리고, 여기에 B2C의 유통 채널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때로는 이게 B2B로 편입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여기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B2C에 이걸 아예 편입시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B2B와 B2C에서 그 경계가 모호하지만은 여기서는 B2C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채널을 여기서 다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말은 여기서 알려드릴게요. 자, 어떤 개인 컨텐츠를 쓰는 게 좋을까? 민도쌤, 저 뭐 써야 될까요? 자, 개인 컨텐츠를 뭘 쓰는 게 좋을까? 이게 중요하겠죠? 자, 이렇게 먼저 해두고요. 첫 번째 B2C에서는 어떤 걸 쓰시면 좋겠습니까? 여기 보면 B2C의 경우는 제가 화면에서 땄어요.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각 유통 채널이 모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옆에 나와 있는 유통 채널에 관련 에피소드가 있는 분들은 무조건 그 채널을 드러내시는 게 합격의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점 착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밑에도 나와 있죠. 건설사를 먼저 드러내고 있다는 거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대량으로 들어가는 것 중에서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그렇죠, 아파트죠. 아파트가 건설되면 그 안에 최소한 LG전자 제품이 한 가구당 몇 개가 들어가겠어요? 최소한 두세 개는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건설사들과 빌트인 계약을 한다든지, 빌트인이 아니더라도 초기에 식기세척기라든지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인버터 에어컨이라서 요즘 좋은 아파트들은 기본적으로 다 탑재가 되어 있죠. 이런 것들을 계약을 따내는 역할을 하는 게 누구다? B2B의 영업관리자다. 영업관리자들은 그래도 건설사 직원들과 끈끈한 관계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다면 여기서는 건설 관련된, 나는 건설에서 설계했던 경험이 있는데 멘토님 영업관리직 써도 되나요? 당연히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건설사뿐만 아니라 타
인더스트리의 경험도 좋은데요. 여러분들이 이때는 건설사와 타 인더스트리의 성향과 그 업계의 특징을 드러내주는 게 상당히 여러분들의 뭐가 된다? 역량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뽑는 입장에서는 이 친구가 이쪽 섭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쪽과 B2B 거래를 한다면 이 친구 시키면 잘 성사시켜 오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이 B2B 관점에서 접근하면 유통 채널도 그렇습니다. 뭐 GS 홈쇼핑 또는 내가 온라인에서 11번과 관련된 경험이 있다 등등, 여러분들이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홈쇼핑이든 이런 경험이 있는 친구들은 반드시 이쪽에서 온라인 또는 소셜 커머스에서 경험이 있는 친구들도 씀으로써 이쪽 인더스트리에 해당 인더스트리의 생태계, 특히 성향과 특징에 대한 이해도를 보여주는 게 여러분들이 직무 역량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감히 말씀드리고 싶다면 LG전자의 2번 B2C와 B2B의 합격 포인트는 채널에 달려있다. 즉 영업 채널에 달려있다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마지막 자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소서 본인이 지원한 직무와 관련해서 그죠? 직무 관련 지원 동기를 쓰라고 먼저 했고요. 그 다음에 역량에 대해서 드러내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역량을 쓸 때는 강점과 보완점 쓰셔도 사례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했습니다. 챕터는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크게 여러분들이 여기에 염려치 않고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 지원한 동기와 역량이 무엇이냐 했을 때 여기서 구성하는 방식을 두 가지 방식으로 제안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500자씩 두 가지로 패턴을 구성하셔도 좋겠고요. 이렇게 구성하는 방식. 그래서 여기서 에피소드를 두 가지로 가는 방식으로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500자, 500자 이렇게 가는 방식이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이 방식이 아니고 세 개의 방식으로, LG는 심플함을 추구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250자에서 300자 문항도 상반기에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고로 여러분들이 300자로 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끊어서 개인 컨텐츠가 많으신 분들은 이렇게 작성하셔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에피소드를 세 가지를 드러낼 수 있겠다. 이렇게 구성하는 건 상관없습니다. 깔끔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는 뭘 해줘야 될까요? 그렇죠. 소제목 반드시 들어가 줘야 되겠죠. 소제목. 자, 소제목. 마음은 네모였는데 계속 동그라미가 형성되네요. 자, 여기서 포인트 좀 알려드릴게요. 소제목에서는 앞선 내용들을 우리가 참고해서 본다면 B2C냐 B2B냐 여러분들이 먼저 선정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무 관련해서 앞서서 여기 직무가 조직이고 상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설정을 먼저 B2B냐 B2C냐 먼저 해주시면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B2C냐 또는 B2B냐. 자, 여기에서 내가 제일 먼저 이렇게 빼냈다면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영업 관련된 어떤 인더스트리를 드러내주는 게 훨씬 더 좋겠습니다. 또는 자, 이런 업종에서 일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또는 이러한 영업 채널에서 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유통 채널을 꼭 먼저 드러내시라. 자, 여기서 제가 해드린 거는 B2C 쪽이고요. 여기는 B2B 쪽을 드러내시는 분들은 이렇게 가셔도 됩니다. 물론 이 업종을 B2C에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구분을 먼저 해드리는 거는 B2C 지향적으로 먼저 봤을 때는 유통 채널을 쓰시는 분들은 좀 이쪽으로 형성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해드린 거고요. 나머지 문항도 I나 또는 유통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 또는 유통 이렇게 노선을 먼저 정해 주시고 개인 컨텐츠를 구성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채널을 선정하셨으면요. 이렇게 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다? 자, 인더스트리 또는 유통 채널을 키워드를 선정하자. 이게 제일 먼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령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가령 여러분들이 쓰시고 싶은 게 나는 11번가에서 일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11번가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이게 여러분들의 소제목에는 최소한 들어가시면 좋겠죠. 그죠? 또는 인더스트리다. 내가 대림산업에서 뭔가를 설계했던. 그럼 내부 인테리어 땡땡 설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라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셔도 상당히 좋겠습니다. 왜 LG전자는 갑자기 건설사 얘기를 하세요? 그건 앞서서 제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B2B 거래의 대상이 되는 대상의 특징이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게 B2B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얘기 알고 있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상대 고객의 특징을 모르면 영업 자체를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착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밑으로 내려와서 자, 여기서는 위에서 first를 했으니까 여기서는 second를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쓰시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에피소드를 선정을 했다면 자, 에피소드 다음에는 how to 이제 작성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쓰라는 방식은 자, 이 직무에 왜 지원했느냐라는 겁니다. 해당 직무에 지원한 이유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시면 돼요. B2C에서 특히 또는 B2B에서 특히 이런 업무에 지원한 이유는 이렇게 먼저 인트로를 가져가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거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의 에피소드 컨텐츠가 있겠죠. 개인 컨텐츠를 드러내 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특히나 B2C에서 내가 홈쇼핑을 좀 대응할 수 있는 홈쇼핑 영업관리. 자, 제가 어떻게 쓰는지 잘 보세요. 영업관리는 기본 세팅값이 돼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가 앞에 있던 인더스트리가 오거나 유통이 오거나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 컨텐츠를 써주시고요. 세 번째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what to do, 무엇을 했는지, 그죠? 그리고 네 번째는 어떻게 해야 했는지 이렇게 드러내 주시는 게 하나 챕터별로 하나별로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세트화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인의 강점은 어디에 드러내시면 좋겠습니까? 그쵸?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의 강점과 보완점인데 보완점은 제가 편하게 알려드리면 다른 의미의 또 다른 강점 2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못하고 자신 없고 부끄럽고 이런 내용이 아니고요. 내가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11번가에 거래를 했을 때 11번가에서 내가 온라인 30대, 20대 럭셔리족들을 오늘만 산다는 럭셔리 고객들을 명품 고객들을 다뤄봤는데 아쉬운 점이 뭐였다면 60대 고객들을 내가 조금 더 보완해서 다뤄봤더라면 이들이 조금은 생필품에 대해서 구매력이 상당히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하고 싶다. 앞으로 좀 더 보완하거나 개선하거나 내가 노력해보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렇다 해서 이 친구가 이건 되게 못하네.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주력이 있었지만은 비주력이었지만 내가 관심 있는 거 하셔도 되고요. 또는 아예 여러분들이 진짜 잘하는 또 다른 강점을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강점과 보완점을 꼭 쓰십시오. 이거보다는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는 강점을 드러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시태그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들의 개인 컨텐츠 에피소드가 들어간다면 그 다음에 하나, 두 개 해서 요거는 뭐다? 여러분들의 역량을 소위 말하는 강점, 키워드 강점 1, 2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형태로 해주신다면 상당히 도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크게 여러분들이 기업 분석까지는 필요 없지만은 앞에서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봤다시피 성실함이랑 꼼꼼함을 드러내는 친구들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인터뷰했던 사원 친구도 얘기했는데 저는 뭐 성실합니다. 저는 꼼꼼합니다. 똑같은 말이니까 이렇게 하고요. 또는 저는 책임감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회사를 대표하는 거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준단 말이에요. 왜? 책임감, 성실함만 써주지 말고요. 강점에서 저는 성실합니다. 이러면
그렇죠. 뭘로 변별을 할 수 있을까요? 변별력이 없겠죠. 그래서 책임감이라 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인더스트리에서의 책임감이 있었는지를 드러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사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곧 강점이 될 거기 때문에 책임감이라고 언급하는 건 제가 크게 여러분들한테 강압적으로 쓰지 못하게는 안 할 겁니다. 다만 쓰신다면 책임감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책임감이 아니고요. 어떤 상황일 때, 그러니까 인더스트리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유통 채널에서의 어떤 방식의 여러분들의 how to do가 책임감이 되기 때문에 이 채널 또는 I 또는 유통 채널에서의 how to do에 입각해서 써주시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다시 누르시고요. 그렇게 하면서 마무리 지을 수 있다는 게 오늘의 마무리 저희 코멘트였습니다. 자, LG전자가 간만에 채용을 하고요. 지금 상시 채용 트렌드지만은 그래도 한국영업본부라는 상당히 큰 규모의 조직 집단, 한국에 있는 본사, 한국에서 모든 생산하는 제품들을 관리하고 영업하고 서비스하는 모든 이 밸류체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나와 있는 메이저 중에서 가장 큰 기업입니다. 한 번 더 신경을 쓰시고 제가 팁을 드린 부분에서 꼭 좀 착안해서 쓰신다면 훨씬 더 스케일 있고 여러분들의 역량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자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소 어려워하지 말고요. 핵심 키워드에 집중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저 민도쌤도 항상 여러분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